자, 물리원 역학 1차 테스트 해설 영상 진행해 봅시다. 자, 1번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림은 연주기로 던진 구슬, 가와 그 다음에 농구공, 그 다음에 원운동하는 회전목마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자, 기억, 가에서 구슬의 운동 방향이 일정하냐? 이거는 지문 정정하기로 했죠. 속력이 일정하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봐보시면 지금 연직 상방 운동이니까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속도의 방향은 위쪽 방향인데 이 물체는 밑에 쪽으로 중력,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점점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주문 틀렸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느려질 거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크냐? 지금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이동 거리가 더 크다. 이런 질문도 맞는 질문이다. 이동 거리는 이 궤적의 길이, 그다음에 변이는 직선 거리 이렇게 따져줘야겠죠.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사람은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하냐? 지금 다는 원운동을 하는 상황이죠. 원운동을 할 때는 속도가 계속 변하는 거다. 디귿쯤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속도라는 건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죠. 운동 빠르기와 방향을 내포하는 개념인데 지금 원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니까 매 순간 운동 방향이 일단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가 등속이라 하더라도 등속력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계속 변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자, 니은 철수가 O점에서 출발을 해서 B선에 도달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P점까지 가는데 4초 걸렸대요. 평균 속력은 3m/s다. 자, 그러면 일단 총 이동한 거리가 4, 3, 12, 12m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체 12m 나오려면 O에서 B까지 5m니까 뒤로 간 거리가 7m가 나와야겠죠. 이게 두 개 더한 게 12m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O에서 B까지 5m니까 O에서 P까지는 2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기억 철수가 B 지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분의 5초냐? 알 수가 없죠. 지금 O에서 B까지 평균 속력이 3m/s인 건 아니잖아요. 얘가 이렇게 돌아서 오는데 평균 속력이 3m/s인 거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빨리 갔다가 그 다음에 느리게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 지문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니은 철수의 평균 속도는 0.5m/s냐? 자, 지금 얘는 4초 동안 지금 O에서 P점으로 총 2m의 변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크기를 따지면 0.5가 맞다.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니까 이동거리가 더 크다. 디귿쯤은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3번 한번 봐봅시다. 0초부터 6초 동안 다 나와 있으니까 A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다라는 건 빨라진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순간 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울기라는 게 크게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죠. 기울기라는 건 크기와 부호가 있죠. 얘가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 라는 걸 따질 수가 있고 크기를 통해서는 이제 얘는 기울기의 크기 자체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두 가지 양을 가지고 순간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내가 빨라지는 개념, 빠르기의 개념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0초부터 6초까지 기울기를 측정을 해보면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요 경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려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6초부터 10초 동안 운동 방향과 가속 방향이 같냐? 이것도 빨라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6초부터 10초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다. 급격해지고 있구나. 빨라진다. 맞네요. 자, 0초부터 6초 동안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가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동거리랑 변이랑 서로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0초부터 6초 동안은 한 방향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계속 0m에서 30m로 쭉 이동 거리가 증가하고 변이도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얘도 맞다. 한 방향 직선 운동이구나. 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6초 동안 평균 속력이 서로 같냐. 자, 지금 A는 30m 이동을 한 거고, 이렇게 가는 동안,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가는 동안 또 뒤로 30m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 거리, 방향을 따질 필요 없으니까 평균 속력은 서로 같다라고 보셔야겠죠. 만약에 평균 속도가 같냐라고 물어보면 틀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평균 속도는 방향을 내포하니까 B는 뒤로 가고 A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틀리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리을 지문, 여기서는 맞는 지문이다. 자, 그 다음에 미음. 0초부터 10초 동안 A의 평균 속도는 1m/s냐. 자, 0초부터 10초. 0초부터 하고 10초 따져보면 10초 동안 변이가 10m죠. 그래서 10초에 10m 간 거니까 평균 속도의 크기만 따지라고 했으니까 1이 맞다. 그 다음에 0초부터 10초 동안 B는 가속 운동을 하냐.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0초부터 10초 동안 B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B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가속 운동이 아니야. 라고 답을 해주셔야겠죠. 넘어갑시다. 자, 4번 한번 봐볼게요. 자, 0초일 때 P점에서 4m/s로 가다가 6초일 때 6m/s로 가고 있대요. 자, 이때 AT 그래프 알려준 상황이고요. 그러면 AT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물리량을 알고 있어야겠죠. AT 그래프의 밑넓이는 속도 변화량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밑넓이는 마이너스 2a, 여기 밑넓이는 플러스 4a죠. 그러면 전체 0초부터 6초 동안의 전체적인 속도 변화량을 따지면 플러스 2a란 말이에요. 그게 P에서 Q까지 얘가 0초고 얘가 6초 지점이잖아요. 전체적인 속도 변화량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지금 전체적인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2인데 이게 플러스 2a라는 얘기죠. 따라서 a는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V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2란 얘기잖아요. A가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 변화량은 마이너스 2고 여기서 이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가 안 변한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4다. 자, 이 AT 그래프를 이용해서 쌤이 꼭 VT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 푸는 습관을 들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0초, 2초, 4초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0초, 2초, 4초, 6초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처음에 0초일 때는 4m/s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여기 4m/s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0초부터 2초까지는 마이너스 2로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4에서 2가 감소하니까 2가 됐겠죠. 그래서 2초일 때는 속도가 2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4초일 때도 속도가 2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4초부터 6초 동안은 속도 변화량 플러스 4죠. 그럼 2에서 4가 증가해야 되니까 6이 됐겠죠. 이렇게 찍힐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선을 이어주시면 되는데 0초부터 2초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T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니까. 자,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는 등속도 운동, 4초부터 6초까지도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랬을 때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0초부터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10m냐? 0초부터 4초니까 이렇게 VT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해주시면 지금 한 방향 직선 운동이니까 이동 거리랑 어차피 변이랑 같죠. 그래서 그냥 VT 그래프 밑넓이를 구하면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거리를 구해보시면 평균값이 3이죠. 그래서 6m. 그 다음에 여기는 2, 2, 4, 4m네요. 그래서 10m다. 맞네요. 자, A는 1이었죠. 니는 틀렸다.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2m/s다. 2초일 때는 2다. 맞네요. 넘어갑시다. 자, 5번 한번 봐봅시다. 속도시간 그래프다. 이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0초부터 3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2m/s냐? 자, 0초부터 3초까지. 자, 그러면 여기 밑넓이를 구하시면 4m에, 그 다음에 여기 밑넓이가 또 4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변이가 총 8m인데,
지금 변이가 8m를 3초 동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8m/s가 나오겠죠. 기억 틀렸다. 2초부터 4초 사이에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죠. 2초부터 4초. 2초부터 4초 사이에는 운동 방향이 안 바뀌네요. 그죠? 틀렸다. 지금 보시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0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다 양수값이죠. 속도가 다 플러스라는 얘기는 앞으로 움직이는 거다. 속도의 부호가 알려주는 게 운동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지금 내가 VT 그래프잖아요. 자, 이 VT 그래프의 기울기의 부호가 알려주는 건 이제 가속도 방향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체크해 두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디귿쯤은 3초부터 5초 동안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뀌냐? 3초부터 5초 동안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리죠. 양수값에서 음수값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한 번 바뀌었다. 여기서 4초일 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초부터 9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0초부터 9초 동안은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앞으로 간 거리를 구해보면 얘가 4m, 얘가 4m, 얘가 2m, 총 10m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간 거리를 구하면 얘가 5에 4, 10m네요. 그래서 앞으로 10m 갔다가 뒤로 10m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0m의 변이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10m의 변이를 갖는 거예요. 앞으로 10m, 뒤로 10m죠. 그러면 총 이동한 거리는 20m가 나와야 된다. 얘를 맞고요. 자, 4초와 6초일 때 가속도 방향이 서로 같냐? 자, 4초랑 6초일 때, 4초일 때는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예요. 그 다음에 6초일 때는 이쯤 되는데 얘는 양의 기울기죠.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서로 반대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5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 자, 5초일 때는 뭐가 바뀌는 거죠? 지금 어차피 속도값은 계속 음수값이란 말이에요. 어,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에서 양의 기울기로 바뀌는 거죠. 운동 방향이 아니라 가속도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6번 한번 봐볼게요. 자, 직선도로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6초일 때 Q를, 그 다음에 10초일 때 R을 통과한다. 사이 거리가 32다. 자, 그러면 쌤이 이럴 때는 정지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를 줬으니까 각각 6초와 10초에서의 속도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나중 속도는 초속도 더하기 AT 이렇게 되는데 초속도가 0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V는 AT가 될 텐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죠. 즉 시간이 속도를 알려주는 개념이에요. 시간과 속도가 비례하는 개념인데 이걸 이용해서 여기 처음에 속도가 0인데 Q점의 속도를 쌤이 6V로 잡는다면 지금 시간비가 6대 10이니까 속도의 비도 6대 1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R점에서의 속도가 10V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Q부터 R 구간의 평균 속도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죠. 자, 6V와 10V의 중간 속도인 8V의 평균 속도를 가질 거고 이게 전체 4초 동안에 32m를 가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초에 32를 가야 되니까 8m/s라는 거고요. 우리가 구한 V가 1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쭉 지워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Q지점에서 6m/s고 R지점에서 10m/s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4m/s죠. 그럼 4초에 4m/s가 변하니까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니은 틀렸고 속력의 비는 3대5냐 6m/s, 10m/s 시간도 3대5죠. 맞다. 자, PQ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18이냐? 자, P부터 Q까지 구하라고 하는데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초속도와 나중속도의 중간속도 3m/s죠. 3m/s로 6초를 이동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36에 18m다. 넘어갑시다. 자, 7번 한번 봐봅시다. 자, 다음은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각각 PQR 구간에 얘는 V, 얘는 EV로 지난다.
거리는 L, 4L이다. 이렇게 알려줬네요. 뭘 물어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 딱 보이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Q부터 R 구간을 봤을 때, 초속도, 나중속도, 거리를 알려줬죠. 이게 보자마자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 빗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식은 꼭 기억하기로 했었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식은 변수가 네 가지인 식이라는 걸 확고히 하셔야 되고 AS, V, VGL가 있는 거죠. 이 중에 세 가지, 지금 초속도, 나중속도, 그 다음에 거리 알려줬단 말이에요. 공식 대입하면 가속도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속도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 A의 거리가 4L이고요. 이때 나중속도의 제곱, 4V제곱 마이너스 초속도의 제곱은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 구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라서 A는 8L분의 3V 제곱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8L분의 3V 제곱이다. 리을 지문은 일단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빨리 구해놓읍시다. P 지점에서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도 EAS를 한번 더 쓰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거리 알고 나중속도 알고 가속도를 알잖아요. 초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가 8L분의 3V 제곱에 그 다음에 거리는 L이다. 이게 V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 속도를 V'이라고 하면 V'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 구간에 대해서 ES를 한 번 더 쓴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속도를 유추해낸 거죠. 이 빗면의 가속도는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4분의 3V의 제곱. 이제 요 식을 정리해주면 지금 V'이 4분의 1V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V' 제곱이. 따라서 V'은 2분의 1V다.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다 구한 것 같죠? 얘가 2분의 1V잖아요. 자,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Q랑 QR 구간의 시간이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 PQ 구간이랑 QR 구간은 어차피 가속도가 같은 구간이죠. 이제 가속도가 같은 구간인데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가속도가 같은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을 따져보면 얘는 플러스 2분의 1V, 얘는 플러스 V인 거죠. 지금 속도 변화량이 2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간도 2배 차이가 나야 된다. 걸린 시간은 2배 차이다 보셔야 되고요. 평균 속력의 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평균 속력은 뭐 시간비 구했으니까 거리 따져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 중간 속도를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 중간 속도가 4분의 3V, 여기 중간 속도는 2분의 3V죠. 그래서 평균 속력의 비는 1대2다. 넘어갑시다. 자, 8번 한번 봐볼게요. 정지에 있었는데 A 구간 등가속도, B 구간 등속도, C 구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길이가 모두 같다. 각 구간을 걸린데 지난 시간은 A가 C의 3배 차이다. 자, 일단은 얘가 T초 걸리면 얘는 3T초 걸린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3T, T 이렇게 알려준 거고 구간 길이가 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S, S, S다. 일단 이걸 통해서 바로 확실하게 보이는 건 지금 여기서랑 평균 속도의 비를 확인할 수가 있죠. 평균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인데 지금 위치 변화량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랑 반비례하는 상황이죠. 평균 속도와 시간이 반비례한다. 시간비가 3대2니까 평균 속도는 1대3이 나오겠죠. 그래서 쌤이 그냥 여기를 EV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EV. 자, 여기를 EV라고 잡으면 얘가 정지 상태니까 여기 등가속도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V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는 지금 3V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 지금 B 구간이 등속도니까 여기 B 지점 끝자락에서 속도는 EV로 일정 유지가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C 구간의 초속도와 나중속도의 중간값이 3V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3V가 나오려면 얘가 4V가 돼야겠죠. 2V와 4V의 중간값이 3V가 나오니까 문제는 다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과 B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하라. 자, 지금
이 구간, B 구간의 평균 속도는 EV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리가 같은 상황이니까 평균 속도 B가 1대 2라면 시간 B는 2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1.5t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배 차이냐? 얘는 3t에 1.5t다. 맞다. A 구간과 C 구간의 평균 속력의 B가 1대 3이냐? V랑 3V. 맞다. 자, 가속도 크기의 B가 1대 3이냐? 자, 지금 A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 3t초 동안 EV가 변했죠? 얘는 3t초 동안 EV가 변했다. 그 다음에 C 구간은 t초 동안 EV가 변해요. C 구간은 t초 동안 EV가 변한다. 자, 그럼 가속도 크기의 B는 1대 3이냐? 1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A, B, C, D를 지난다. 각각 뭐 L, 6L, 3L 이렇게 되는데 여기 A, B, C, D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 얘가 T초면 얘도 T초다. 여기가 T초면 여기도 T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평균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인데 이 A, B 구간과 C, D 구간을 보시면 시간이 서로 같죠. 근데 지금 이동한 거리가 1대 3이에요. 그러면 평균 속도도 1대 3이다 라는 걸 일단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나중에 언젠간 써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D 사이의 평균 속력은 BC 사이의 평균 속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AD랑 BC. 자, 그러면 A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랑 B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력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 평균 속력이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인데 평균 속력이 같다는 얘기는 시간하고 위치 변화량하고 서로 비례하는 관계란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A부터 D까지는 총 10회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는 6회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동한 거리의 B가 5대 3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의 B도 5대 3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BC 구간의 시간을 예상을 해보면, 지울게요. 자, 지금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T에 대해서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간인 T'을 한번 찾아보면, 자, 여기 구간이 T'라고 했을 때, 여기 구간, 여기 전체 구간은 T' 플러스 ET가 되겠죠. 여기가 각각 TT가 걸리니까요. 얘랑 얘가 5대 3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해보시면 이게 딱 봐도 T'이 3T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가는데 걸린 시간을 확인한 거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t초가 걸리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 더 찾아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여기랑 여기가 평균 속도가 1대 3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각각 A, B, B, C, C, D 이 구간의 가속도가 같다는 걸 확인하시고 속도 변화량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 구간의 가속도는 다 같은데 시간 관계를 다 아는 상황이죠. 가속도가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과 속도 변화량이 서로 비례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지금 이 V에 대해서 각각의 속도들을 다 정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A에서 B까지 속도 변화량을 쌤이 V'이라고 하면 이 3t초 동안은 3V'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t초 동안 또 V'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구간의 속도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평균 속도가 1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V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요 각이 보이니까 빠르게 연산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의 속도를 V라고 하면 B에서의 속도는 V 플러스 V'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C에서의 속도는 3V'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V 플러스 4V'. 그 다음에 D에서의 속도는 V 플러스 5V'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 평균 속도와 여기에 평균 속도가 1대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 속도가 1대 3이니까 2분의 2V 플러스 V' 요거 더한 거에 반값 요거 대 요거 더한 거에 반값 2분의 2V 플러스 9V'
요구한 게 1대3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차피 E는 날려주시고 풀어보시면 2V 플러스 9V 프라임이 6V 플러스 3V 프라임이다. 따라서 6V 프라임은 4V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V 프라임은 3분의 2V구나. 자, 그러면 이제 V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정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앞에만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자, 얘가 3분의 2V니까 지금 B에서의 속도는 3분의 5V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기억 지문 한번 봐봅시다. B에서 C까지, C에서 D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B가 2대1이냐? 자, B에서 C까지,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 3대1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틀렸다. AB 구간과 BC 구간의 평균 속력이 1대2냐? 자, AB 구간하고 BC 구간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T초에 L을 가고 3T초에 6L을 가죠. 얘는 T초에 L을 가고 얘는 3T초에 6L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1대2냐? 1대2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냐? 요 AB 구간 확인하시면 되겠죠? 초속도, 나중속도, 거리 있단 말이에요. EAS를 그대로 써주시면 2 곱하기 A 곱하기 변이가 L이고 나중속력의 제곱은 9분의 25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9분의 16이죠. 요거 빼주면 넘기면 9분의 8 A는 9L분의 8V 제곱이다. 그래서 D지문 틀렸다.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D지점 물체의 속도가 3분의 13V냐 D지점 여기죠. 우리 V 프라임이 3분의 2V니까 얘는 V 플러스 3분의 10V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3분의 13V다. 맞다. 넘어갑시다. 자, 10번 한번 봐볼게요. 그림은 뒷면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 A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P점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R점에서 만난다. 이때 PR 사이의 거리는 D고 R의 속력은 2분의 3배다. B가. 그러니까 A가 2V면 얘는 3V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A랑 B는 같은 빗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 둘이 가속도가 같은 상황이고요. 지금 운동하는 시간이 같죠. 그래서 이 두 값이 서로 같으면 속도 변화량도 같은 상황이다. 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A, B의 속도 변화량이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문제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B는 가만히 놓았다. 속도가 0이었다. 그 다음에 A의 속도는 모르는 상황인데 만날 때 속도가 3V, 2V다. 그러니까 아랫방이니까 아랫방에 플러스 잡으면 얘가 플러스 3V면 얘는 플러스 2V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때 B의 속도 변화량을 알려주죠. B가 지금 3V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A도 3V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도 변화량이 동일하니까 가속도 같고 운동하는 시간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에서 3V가 변하면 2V가 되겠죠? 초기 속도가 마이너스 V였다라는 걸 알려주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자, 그랬을 때 QR 사이의 거리가 3분의 1D냐 여기 거리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요걸 확인을 하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일단은 B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D랑 뭔가 엮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쌤이 B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은 T초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B에 대해서 T초 동안 B가 이동한 거리가 D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B의 평균 속도가 2분의 3V죠. 중간값이. 0과 3V의 중간값. 그러면 2분의 3V로 T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D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를 V에 대해서 엮어낼 수 있고 일단 하나 아는 게 2분의 3V T가 D다. 자, 이걸 잡은 이유는 A의 변이 값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B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초라면 A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도 T초일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구간에 A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V에 플러스 2V의 중간값이죠.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V예요. 여기는 2분의 1V를
a분의 1v로 t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2분의 3vt가 d라는 걸 아니까 요거의 3분의 1배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d구나 라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니은 R점에서 A의 속력은 Q점에서 A의 속력의 3배냐? R점과 Q점은 마이너스 V의 2V죠. 크기만 따지면 2배 차이가 난다. 자, 그 다음에 A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AB 사이의 거리가 9분의 4D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봐보시면 이제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고점을 생각해보면 A의 속도가 0이 되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살짝 지워볼게요. 자, 지금 내가 마이너스 V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도 내려오고 얘도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겠죠. 자, 그러다가 A가 최고점에 도달해요. 그럼 얘 속도가 0이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V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얘가 플러스 2V니까 2V가 변해서 여기 R점에서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쌤이 지금 해보고 싶은 건 일단 시간 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가는 게 전체 구간을 t초로 잡았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속도 변화량이 1대2죠. 그럼 시간 관계도 1대2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인데 A의 가속도는 안 변하니까 속도 변화량의 B가 시간 B랑 서로 비례하는 관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T를 1대2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얘가 최고점까지 도달할 때는 3분의 1t초, 그 다음에 내려가는데 3분의 2t초가 걸린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최초의 시점으로부터 3분의 1t초 지난 후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빨리 캐치를 했다면 우리 초기 상대 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3분의 1d니까 여기 거리 초기 거리가 3분의 2d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3분의 2d로부터 지금 상대 속도 v로 3분의 1t초 지났을 때 이제 남은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기 거리는 3분의 2d인데 여기서 가까워진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가까워진 거리는 상대 속도가 v예요. 0과 마이너스 v니까 v로 3분의 1t초 지나면 된다는 거죠. 요만큼 가까워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v 곱하기 3분의 1t초를 연산을 해보시면 아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1, 이제 이게 vt가 3분의 2d죠. 3분의 1 vt는 9분의 2d다. 얘가 9분의 2d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9분의 6d니까 9분의 6d에서 9분의 2d 빼주시면 되겠죠. 요거 빼주시면 9분의 4d가 나온다. 맞네요. 뒤집으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11번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림은 활주로에 내인 비행기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2초 간격으로 나타내었다.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일단은 지금 문제에서 시간 간격을 줬고요. 2초, 2초, 2초 이렇게 줬고 위치 변화를 알려준 거죠. 얘는 2초 동안 360m, 얘는 2초 동안 280m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을 알려주면 이걸 이용해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를 구해보시면 평균 속도는 180 m/s.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2초 동안 280 가야 되니까 140 m/s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죠? VT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위치 변화량과 시간 관계가 나왔을 때는 평균 속도 구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VT 그래프 그려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VT 그래프를 그리냐? 이 평균 속도라는 게 구간의 중간 시점일 때의 실제 속도라고 했었죠. 중간 시점. 즉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가 180이라는 얘기는 이 물체의 1초일 때의 속도, 0초부터 2초 동안의 중간 시점,
1초일 때의 속도가 180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도가 140이라는 얘기는 2초부터 4초까지 중간 시점 3초일 때 속도가 140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VT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잠깐 내려가 봅시다. 자, 그러면 1초일 때가 있고 3초일 때가 있어요. 자, 1초일 때는 180m/s 여기 찍히겠죠?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140이다.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증가속도 직선운동이니까 두 점을 그으면 기울기가 일정하게 직선을 그어서 그래프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다 그려놨으면 문제 풀 준비가 다 완료된 거죠.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착륙 시 비행기의 속력은 200m/s냐? 자, 지금 여기 2초 동안 속도 변화량이 40이죠. 마이너스 40m/s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착륙하는 순간은 0초인 최초의 시점일 거 아니에요? 자, 0초부터 1초까지는 총 1초가 걸리죠.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2초에 40이니까 1초에는 20이 깎였겠죠. 그러면 20이 깎여서 180이 된 거니까 최초의 속도는 200m/s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 크기는 기울기 크기 물어보는 거죠. 2초에 지금 40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m/s 제곱이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0초일 때 최초의 속도가 200이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좀 이상해서 이렇게 해서 정지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기울기 가속도가 마이너스 20m/s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속도가 0이 되려면 정지하려면 총 10초가 걸리겠죠. 20m/s 1초 동안 20m/s씩 깎이니까 10초면 200 깎였겠죠. 이때 이 민넓이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요거 민넓이 구해보시면 1km 1000m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넘어갑시다. 자, 12번 한번 풀어봅시다. 각각 A가 V1, V2의 속력으로 P를 동시에 통과한다. 자, 각각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는데 기준선 R도 동시에 통과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지금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은 상황이고요. 가속도 방향은 AB와 같고 크기가 3배 차이다. 얘가 A면 얘는 3A다 라고 알려준 거죠. 이 자료는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 구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각각 A, B의 이동 시간이 같은 상황이죠. 지금 가속도의 차이가 3대 1이다, 3배 차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3대 1이다 라는 자료고요. 이따가 한번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배다. 얘가 이제 T초 걸리면 얘가 2T초 걸린다.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을 ET초라고 했을 때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PQ와 QR 사이의 거리는 L로 같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요 자료를 통해서 뭔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일단 A만 먼저 분석을 해보면 자,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PQ 구간과 QR 구간에 이동한 거리가 서로 같은 상황이죠. 지금 이때 V는 T분의 S를 써보시면 자, 지금 이동한 거리는 같고요. 시간비가 2대 1인 거죠. 이제 평균 속도비가 1대 2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2t초에 t초인데 A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볼게요. PQ에서의 평균 속도가 V라고 하면 QR에서의 평균 속도는 EV다 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억 지문은 바로 풀리겠네요. P부터 R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속력이 증가하냐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P에서 R까지 가는 동안 A 속력은 증가하는 꼴이죠. 근데 가속도 방향이 서로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의 속력도 증가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니은 지문 V1, V2의 B가 몇 대 몇이냐 요건 좀 더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평균 속도가 1대 2다 라는 거 아는 상황에서 자, 지금 PQ와 QR 구간의 공통점이
공통점은 지금 이제 가속도가 또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 가속도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잡을 수가 있는데, PQ와 QR 구간의 가속도가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시간이랑 속도 변화량이랑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ET초고 T초니까 여기서 EV가 변하면, EV 프라임이 변하면 여기서는 V 프라임이 변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Q점에서의 속력을 최초의 A의 속도를 쌤이 V1을 V로 한번 잡아볼게요. 얘를 V로 잡는다고 하면 V, 그럼 얘는 V 플러스 2V 프라임이고 얘는 V 플러스 3V 프라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여기랑 그 다음에 QR 구간, PQ 구간과 QR 구간의 평균 속도 비가 1대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V 프라임을 V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두 개 더한값의 절반값과 이렇게 두 개 더한값의 절반값 1대2가 나온다. 자, 그러면 2분의 EV 플러스 EV 프라임 대 2분의 EV 플러스 V 프라임. 이게 1대2란 얘기고요. 이렇게 날리고 나면 EV 플러스 5V 프라임은 4V 플러스 4V 프라임이다. 따라서 지금 이 V가 V 프라임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지워볼게요. 이 V가 V 프라임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가 5V고 그 다음 여기서의 속도는 7V다 라고 알려준 상황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B의 속도도 정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도 변화량이 총 플러스 6V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전체 구간에서 얘가 6V 변한다고 하면 B는 2V가 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속도 변화량이 3대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씁시다. 6V에 2V. 자, 그러면 얘가 V2였는데 R에서의 속력은 V2 플러스 EV가 나온다는 얘기죠. V2 플러스 EV가 나온다. 이거 6V가 변했으니까 여기서는 EV가 변해야 된다. 속도 변화량이 3대 1이다. 자, 그리고 A와 B에 대해서 PR 구간의 평균 속도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의 A의 평균 속도를 구하면 V와 7V의 중간값 평균 속도가 4V죠. 전체 구간에. 좀 장황하긴 하다. 자, 얘가 4V예요. 그러면 여기도 평균 속도가 4V가 나온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2분의 2V2 플러스 2V 한 개, 4V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2V2 플러스 2V가 8V인데, 따라서 V2가 3V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3V구나. 얘가 V고 얘가 3V니까 V1, V2는 1대3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의 속력이 9분의 13V2냐?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은 여기죠. 여기를 갈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Q를 통과하는 순간은 ET초가 지난 후잖아요. 얘가 ET초가 지난 후라면, 지금 B도 ET초가 지나야겠죠. 근데 B는 지금 3T초 동안 EV가 변하는 가속도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ET초가 지나다고 가정을 하면 3분의 4V가 변했겠죠. 가수와 같은 상황이니까 시간이 3분의 2배가 되면 속도도 3분의 2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최초의 속도 3V로부터 3분의 4V가 변해야 돼요. 3V에서 3분의 4V가 변하면 3분의 3V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B의 속력은 지금 3분의 13V인데 지금 V2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V2가 여기 3V죠. 집어넣으시면 얘가 3분의 13V다. 맞네요. 디귿지문도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리을 Q를 통과하는 순간은 4V1이냐? Q를 통과하는 순간은 이렇게 됐었잖아요. 얘는 5V겠죠? 그래서 V1이 V니까 5V다.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13번 한번 풀어봅시다. 직선도로에서 V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P를 지나는 순간 A가 P를 지나는 순간 P의 정지에 있던 장소 B가 출발한다. B는 P에서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등가속, QR 등속도, 그 다음에 RS는 등가속 이렇게 하는 거죠. A, B는 R을 동시에 지나고 S도 동시에 지난다. 각 거리는 L이다. 지금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B가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고, 그 다음 요렇게가 서로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봐보자면, 지금 A가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과 B가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은데, 같은 거리를 가니까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평균 속도도 서로 같은 상황이죠. 근데 지금 A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지금 여기서 평균 속도가 V에 여기도 V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평균 속도가 V에 V가 나온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러한 상황인데, 자, 한번 정해볼게요. 요렇게 가야 되는데, 자, 지금 B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등가속도, 등속도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속도가 0이었는데, 여기까지 속도가 변해서 뭐 V'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V' 의 속도로 왔다라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V'을 V에 대해서 엮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PQ랑 QR 구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 평균 속도가 2분의 1 V'이죠, PQ는. 그 다음에 QR은 V'이란 말이에요. 지금 평균 속도의 B가 1대 2가 나오죠. 근데 지금 같은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비는 2대 1이 나오겠죠? 제가 2T면 얘는 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 2T에 얘는 T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거를 A랑 엮어보면 B가 이렇게 전체 가는데 걸린 시간이 그러면 3T란 얘기잖아요. 그럼 A가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도 3T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V에 대해서 엮어보면 V로 3T 가면 총 2L을 간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V로 3T 가면 2L을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2분의 1 V'로 2T 가고, 그러면 이 구간 거리가 2분의 1 V'로 2T 가면 L만큼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에 따라서 V'T가 L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엮어보시면 따라서 V'은 2분의 3V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지워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속도가 0이었는데 V'이 2분의 3V로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V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평균 속도가 V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인데 여기서 평균 속도가 V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평균 속도가 V가 나오려면 여기는 2분의 1V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문제는 거의 다 푼 것 같으니까 각각 한번 풀어봅시다. B의 평균 속력은 QR이 PQ의 2배냐? QR 여기가 여기의 2배냐? 지금 여기가 2t초, 여기가 t초라고 했잖아요. QR 구간은 t초고 PQ 구간은 2t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배가 나와야겠죠. Q 지점에서의 속력은 B가 A의 2분의 3배냐. Q 지점의 속력은 얘는 V죠. 등속도니까. 얘는 V, 얘는 2분의 3V. 맞다. 자, B의 가속도 크기는 PQ랑 RS 구간의 9대 8이냐. 자, 지금 얘는 2t초 동안 속도 변화량 2분의 3V가 변하죠. 지금 PQ 구간에는 2t초에 2분의 3V가 변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 관계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A가 이렇게 가는데 3t초잖아요. 근데 어차피 평균 속도가 일정하니까 얘가 1.5t초에 L 가는데 1.5t초죠. 그러면 여기 L 가는데도 1.5t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이렇게 가는데 B도 이렇게 가니까 B가 여기 가는데 1.5t초. 그럼 1.5t초 동안 지금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V죠. 2분의 3V에서 2분의 1V니까 여기 가속도 크기는 1.5t초. 그러니까 2분의 3V 동안 2분의 3t 동안 V가 변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4분의 3대 3분의 2 9대 8이다. 맞네요. 넘어갑시다. 자, 14번 한번 봐봅시다. 그림은 물체 A, B 이렇게 있는데 각각 A, B의 무게는 4N이래요. 얘는 4N. 얘도 4N이다. 근데 저울에 측정된 힘이 3N이다. 지금 저울에 측정된 힘은 저울이 이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3N으로 민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지금 이 B한테 적용하는 힘이 이 저울이 미는 힘과 그 다음에 중력 4N이 있고 탄성력이 있겠죠. 탄성의 방향을 모르는데 자 지금 봐보니까 얘가 정지한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합력이 여기 나와야 되니까 탄성력이 이쪽 방향으로 물체를 당기는 방향으로 1N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기억점은 용수철은 원래의 길이에서 늘어난 상태냐. 자, 지금 자기 쪽으로 물체를 당기잖아요. 그럼 늘어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A가 C를 당기는 힘이 4N이냐.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힘을 분석을 해보면 A는 밑에 방향으로 중력을 4N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력이 1N을 받고 있죠.
그러면 실이 물체를 5N으로 당겨야 정지하겠네요. 니은 틀렸다. 실이 A를, 용수철이 A를, 이게 평형관계냐? 실이 A. 그러면 5N과 용철이 A를 1N. 이게 평형이냐? 평형이 아니다. 크기가 서로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저울이 B를, B가 저울을, 작용, 반작용이다. 자, 탄성력은 1N이다. 틀렸다. 다음은 기억 리얼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15번 한번 봅시다. 얘도 정지에 있다. 힘 해석을 해봐야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A, 얘가 B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B부터 해석을 해보면 B는 지금 중력이 있을 거예요. B의 중력.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된 컵이죠. 컵. 그러면 컵이 B를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정지하려면 위쪽 방향으로 누군가 얘를 당겨야겠죠. 이게 자기력으로 당기겠네요. A가 B를 당기는 자기력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A에 대해서도 힘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A를 확인해 보면 밑에 방향으로 중력, A 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이 하나 더 있겠죠. 밑에 방향으로 B가 A를 자기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얘가 정지를 하겠죠. 컵이 A를 미네요.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랬을 때 기억 A에 적용하는 중력, 얘는 지구가 A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컵이 A를 작용 반작용이 될 수가 없죠. 주어 목표로 도출해야 돼요. 자, 컵이 B를, 그 다음에 A가 B에, 요거죠. 컵이 B를, A가 B를, 얘가 하나 나왔으니까 평형이 안 되겠죠. 자, 컵이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크냐? 컵이 A를, 요거는 B에 작용하는 중력, 얘보다 크냐? 자, 얘랑 얘를 더하면 자기력이죠. 근데 얘는 자기력에다가 A 중력까지 더한 값이니까 얘랑 얘를 비교하면 무조건 이쪽이 더 크다. 이건 맞다. 넘어갑시다. 자,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각각 뭐 이렇게 FEF 받아서 3mm짜리가 뭐 이렇게 있다. 일단 정지 상태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B가 A를 떠받친 힘의 크기가 4배 차이다. 그러니까 얘가 F면 얘는 4F다. 자, 이에 대해서 힘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4F로 떠받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F로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럼 얘한테 적용하는 힘은 중력 3mg. 여기도 3mg가 있고 이제 외부에서 적용하는 힘 라지 F가 여기서 밑으로 밀죠. 그럼 여기서는 EF로 위로 미네요. 근데 이게 힘 평형을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얘랑 같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얘랑 같아야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문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방정식 하나를 세워보면 F 플러스 mg는 사스몰 F다. 그 다음에 요렇게 EF 플러스 F는 3mg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어차피 F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냥 두 식을 더해서 3mg를 날려버릴게요. 그러면 3F 플러스 F는 3F다. 4F다. F는 F네요. F는 F다. F가 F니까 여기다가 뭐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F가 3mg죠. 그래서 지금 mg네요. F가 mg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 상황에서 기억 A가 B를 미는 건 4F냐? B가 A를 반작용이 A가 B를이죠. 그래서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4F고 F가 F니까 4F고 얘는 F다. 맞네요. 틀리고 맞다. B가 수평만을 미는 힘의 크기는 EF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나에서 자, 지금 요렇게 덩어리를 그냥 묶어버릴게요. 자, 그러면 4mg를 받고 있잖아요. 얘가 4F죠. 4F인데 자, 지금 위쪽으로 누군가 EF로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수평면이 이 덩어리를 EF로 밀어줘야겠네요. 맞다. 이 수평면과 접촉한 물체는 B니까 B가 EF로 밀린다. 넘어갑시다. 자, 17번 한번 봅시다. 힘,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MA, EM, 그 다음에 MA 뭐 기억인데 기억이 뭐냐? VT 그래프를 알려줬죠? 가속도 B가 3대 2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질량이 m에 2m짜리, 이게 실험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덩어리를 따지면, 덩어리가 추의 중력, EMG에 의해서 3m짜리가 끌려오겠죠. 그럼 가속도가 A라고 하면 합력이 R자 힘이어야 되니까, EMG가 3ma다. 이렇게 나오겠죠. 가속도가 3분의 2g다. 그럼 실험 2에서는 9분의 4g가 나와야 되죠. 가속도가 3분의 2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방정식 이제 세워보면 될 것 같은데 라지 m이라고 치면 스몰 m의 라지 m이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덩어리가 라지 mg에 의해서 끌려오겠죠. m 플러스 스몰 m짜리가. 근데 가속도가 9분의 4g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R자 힘이 합력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9m이 4 라지 m 플러스 4 스몰 m이다. 따라서 m은 5분의 4입니다. 기억은 5분의 4입니다. 실험 1에서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분의 2mg냐? 요거는 지금 아까 봐보시면 m의 2m이잖아요. 여기 가속도가 3분의 2g라고 했죠. 이쪽으로 3분의 2g로 가속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장력이 얘 R자임이 되죠. 얘 R자임은 MA 해주시면 MA 3분의 2mg다. 장력은 3분의 2mg가 맞다. 그 다음에 2에서 장력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장력을 따져보면 이번에는 얘가 질량이 m짜리잖아요. 라지 그냥 놔둘게요. 가속도가 9분의 4g죠. 이쪽으로 9분의 4g니까 여기 장력은 얘 R자임이겠죠? 얘 R자임은 9분의 4mg다. 9분의 4mg. 이거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18번. 마찰함수 수평면 위에 이렇게 2kg, 3kg, 4kg가 있다. 덩어리 운동을 해석을 해봅시다. 9kg짜리죠. F는 MA니까 가속도는 2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2라면 얘 R자임이 4N, 6N, 8N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장력도 그냥 미리 빨리 구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C는 R자임이 요 장력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장력이 8N이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덩어리를 묶어버리면 얘는 7kg짜리죠. 7kg짜리가 R자임이 총 14N 나오겠죠? 그럼 여기 장력은 14N이다. 자, 그러면 P의 장력은 14N이다. 그 다음에 Q의 장력은 10N이 아니라 8N이다. 가속도는 2다. 넘어갑시다. 자, 19번 한번 봐봅시다. 19번은 지금 가속도는 얘가 12kg짜리잖아요. 24N이니까 가속도가 2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가속도가 2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때 F1과 F2가 얼마냐? A가 B에, 그러니까 A, B 서로 미는 힘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BC 덩어리를 미는 힘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면 8kg짜리가 가속도 2로 날아가려면 얘 R자임이 16N, 여기 F1이죠. 자, 그 다음에 F2는 A가 B에, B가 A에, 요렇게인데 A를 미는 R자 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MA 해주시면 8N, 요게 F2다. 그러면 B가 A가 B를 똑같은 거죠. 16N F1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A가 B를 나에서는 얘가 F2죠. 얘는 8N. 맞고 틀렸다. 가속도 크기는 서로 같죠. 넘어갑시다. 자, 20번 한번 봐봅시다. 4M, 3M, 2M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 덩어리는 9M짜리 덩어리고 4mg에 2mg 줄다리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셔야 되니까 합력이 이쪽으로 2mg가 나오죠. 그러면 2mg는 9m짜리가 가속도 A로 가속하는 거니까 따라서 가속도 A는 9분의 2g다. A, B, C 모두 덩어리니까 9분의 2g로 가속을 하고요. 장력의 B가 얼마냐? 그 다음에 뭐 BR자임. BR자임은 9분의 2g니까 3m 곱하기 9분의 2g 이렇게 해주시면 얘는 3분의 2g다. 2m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틀렸다. 자, 니은 장력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봐보시면 각각 끝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면 지금 A랑 C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는 중력이 4mg인데 지금 장력이 T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중력이 2mg인데
장력이 t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어차피 가속도는 9분의 2g예요. 얘는 이쪽, 얘는 이쪽 방향인데 MA를 해주시면 4m에 9분의 2g 곱해주시면 아랫방향 9분의 8mg의 R자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장력 t와 4mg를 합성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장력 t는 9분의 28mg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야 9분의 36이니까 이렇게 빼서 9분의 8mg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질량이 2m에 가속도가 9분의 2g니까 9분의 4mg로 위쪽을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를 빼면 9분의 4mg가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9분의 22mg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28대 22니까 7대 6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21번 한번 봐봅시다. 지금 가고 있다가 F가 계속 작용을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실이 끊어진대요. 그랬을 때 A의 VT 그래프 가속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특징이 B의 가속도는 실이 끊어지기 전후에 서로 같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2초일 때 실이 끊어지잖아요. 실이 끊어진 후에 대해서 가속도를 해석해 보면 2초 동안 20이 변하죠. 가속도가 플러스 1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가속도는 2초 동안 10이 변하니까 가속도가 플러스 5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질량이 m자이라고 쳤을 때 실이 끊어지고 나면 얘가 가속도가 10이란 얘기잖아요. 이쪽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인데 이걸 통해서 F가 10m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미리 적어 놓읍시다. F는 10m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실이 끊어진 후에 B의 가속도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실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 A의 가속도가 5죠. 그럼 B도 덩어리 운동을 하니까 B의 가속도도 5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이 끊어지고 나면 이쪽으로 똑같은 크기의 가속도 5로 가속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B의 빗면 중력이 10N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실이 끊어지기 전으로 돌아가서 초기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요렇게 덩어리인데 힘을 양쪽으로 받죠. 10m과 빗면 중력 10N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속도가 5란 얘기죠. 그러면 합력이 10m-10이고 이게 m 플러스 2짜리가 5로 가속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5m 플러스 10이니까 m은 4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A는 4kg이다. 그러면 F는 10m이니까 얘는 40N이죠. 3초일 때 B의 속력은 10이냐? 3초일 때는 자 지금 2초까지는 똑같이 B도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가속도가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5의 가속도는 1초 동안 5가 깎였겠죠? 그러면 10m/s가 나온다. 맞네요. 1초일 때 A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0N이냐? 장력을 물어보는 건데 그냥 B로 구할게요. 자 1초일 때는 실이 끊어지기 전이니까 얘 R자임 이쪽으로 10N이겠죠. 그럼 여기 장력이 20N이 나와야 된다. 20N에 유면중 10N. 그 다음에 여기 10N 함량 나오겠죠. 그래서 장력이 20N이 맞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가는 연측 방향으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을 놓고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사람의 질량은 60kg이고 0초일 때 엘리베이터는 정지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저우리 치케님이 840N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60kg짜리니까 중력을 600N을 받아요. 근데 지금 저울이 840N으로 미는 거죠. 그럼 얘 합력이 240N이 나온다는 얘기고 60kg짜리니까 합력이 240N, R자임 240N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쪽으로 플러스로 잡을게요. 4m/s 제곱으로 가속을 한다는 얘기죠. MA가 240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위쪽으로 가속한다. A는 플러스 4m/s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660으로 바뀌죠. 내가 66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660N이니까 합력이 위쪽 방향으로 60N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가속도가 플러스 1이다. 2.4초는 가속도가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480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얘가 480이면 여기 합력이 아랫방향으로 120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MA가 120 나와야 되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VT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한번 그려봅시다. 가속도 4로 2초 동안 가속을 하죠. 그러면 0에서 8까지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좀만 줄일게요. VT를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2초, 4초, 6초 이렇게 있는데 지금 2초 동안 가속도 4로 가속했으니까 0에서 8이 됐을 거예요. 이쯤을 그냥 8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2초 동안 가속도 1로 가속을 하죠. 그러면 2변에서 10. 그러니까 지금 2초일 때는 8이고 4초일 때는 10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초 동안 가속도 마이너스 2죠. 그러면 4가 깎였을 거 아니에요? 10에서 4가 깎이니까 6이 됐겠죠. 이렇게 다 이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3초일 때 가속도 크기가 얼마냐? 3초일 때는 플러스 1이다. 틀렸다. 2초부터 4초 사이에 평균 속력이 9냐? 2초부터 4초의 중간 속도 8하고 10이죠? 9다.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냐? 속도는 계속 양수값이다.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4초일 때 가속도 방향이 바뀌는 거죠. 0초부터 6초 동안 이동거리가 40이냐? 밑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밑넓이가 8m, 그 다음에 요렇게 밑넓이가 18m, 그 다음에 요렇게 밑넓이가 16m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해주시면 총 42m 맞네요. 넘어갑시다. 자, 23번 한번 봐봅시다. 4M, 3M, 6M 정지에 있대요. 그러면 요렇게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줄다리기가 맞아야 되니까 얘가 4mg, 여기가 6mg, 그러면 얘가 4mg에 6mg, 여기 빗면 중력이 2mg로 버텨줘야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실이 끊어지면 요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혼자서 날아간다. 얘는 4mg 받아서 날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6mg를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는 빗면 중력이 2mg를 받죠. 가속도를 빨리 구해보면 지금 이렇게 힘을 빼줘야 합력을 구하겠죠. 그러면 합력이 4mg고요. 큰 거 작은 거 빼야 돼. 자, 질량이 총 9m짜리 덩어리야. 9m짜리가 어떤 가속도 A로 가속하면 A는 9분의 4G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9분의 4G다. 덩어리가. 그러면 기억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장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뭐 이건 맞고요. 중력 크기. 자, 장력. B에 대해서 구해봅시다. 자, 지금 봐보시면 이쪽 방향으로 R자임이 3M 곱하기 9분의 4G 해주시면 3분의 4mg죠. 합력이 3분의 4mg 나와야 되는데 B는 이쪽으로 중력 2mg와 장력 T를 받잖아요. 얘랑 얘를 빼서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3분의 10mg가 나오겠죠, 얘가. 맞다. 넘어갑시다. 자, 24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정지에 있대요. 근데 가에서 P, 여기 장력이 3분의 10mg다. 그 다음에 이거 바꿔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풀어봅시다. 자, 지금 이 말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3분의 16mg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정지하려고 한다면 지금 A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얘가 이쪽으로 3분의 16mg의 장력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정지하려면 빗면 중력도 3분의 16mg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를 해석을 했을 때 그럼 여기가 6mg잖아요. 근데 이제 덩어리 전체적으로 힘 평형을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여기가 3분의 16mg, 여기가 6mg예요. 그럼 여기 빗면 중력이 3분의 2mg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빗면에 있는데 A랑 B의 빗면 중력의 B가 8대 1이죠. 질량 B도 8대 1이다. 그러니까 얘는 8m짜리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기억점은 일단 맞고요. 이제 나로 넘어가서 이렇게 바뀐 거죠. 얘는
8m짜리인데 이 C의 빗면 중력은 지금 m짜리일 때 빗면 중력이 3분의 2mg잖아요. 그럼 6m이 되면 4mg의 빗면 중력을 갖겠죠. 이게 질량이 6배니까 빗면 중력도 6배 해준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고, 잠깐만. 그럼 여기가 4mg에. 자, 이렇게 덩어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mg에 여기가 8mg. 그럼 여기가 총 줄다리기 하면 9mg에 4mg죠. 그러면 합력이 큰 거 작은 거 빼줘야겠죠? 그러면 5mg. 5mg인데 여기 덩어리 전체 질량이 15m짜리죠. 이제 15m짜리가 A로 가속한다고 하면 가속도 A는 3분의 1G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Q랑 P의 장력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각각 구해봐야겠죠. 자, 가속도가 3분의 1G예요. 봅시다.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3분의 1G다. 자, 그러면 이 C의 R자임이 MA 해주시면 6M 곱하기 3분의 1G는 2mg. 그러면 Q가 지금 얘는 빗면 중력하고 장력을 받잖아요. 얘랑 얘를 합성해서 위로 2mg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6mg다. Q는 6mg 맞고요. 자, 그 다음에 P도 한번 구해보면 지금 A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A는 8mg를 받고 이쪽으로 장력을 받죠. 이거 T'이라고 하면 그러면 8mg하고 T'을 뺐을 때 얘 R자임이 나와야 되는데 R자임이 8m짜리가 3분의 1g니까 3분의 8mg죠. 이거 3분의 8mg고 얘가 8mg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T'이 3분의 24에서 8을 빼주면 3분의 16 나와야겠죠.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25번 한번 봅시다. 자,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BC를 슬로 연결하고 가만히 놔뒀더니 여기 속도가 0이었다는 얘기죠. 등가속도 운동하여 Q를 EV로 지났대요. 여기가 EV로. 그 다음에 이때 BC 사이에 실이 끊어졌다. 날아가 버리고 AB는 등속도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에 이제 빗면 중력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합력이 0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C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래서 A가 R점에서 EV로 지나는 순간 속력 5V가 되었다. 질량이 이렇게 되는데 PQ와 QR의 거리가 같대요. 시간비와 가속도비를 찾으란 얘기인데 자, 봐봅시다. 봐봐요. 자, 지금 A가 여기서부터 전체 덩어리가 이렇게 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EV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구간 거리가 서로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같은 거리를 가는데 여기 평균 속도가 V라면 여기 평균 속도가 2V예요. 그러면 시간비는 2대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P에서 Q까지 전체 덩어리가 운동할 때 자, 이때는 2t초가 걸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 실이 끊어지고 나서 Q에서 R까지 갈 때는 t초가 걸렸다는 얘기인데, 자, 이 t초가 걸릴 때, 여기 원래 C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C가 원래 같이 EV였겠죠? 덩어리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 EV에서, 왼쪽에서 볼게요. 자, EV에서 t초 동안 얘는 5V로 바뀐 거죠. 2M짜리 C가 5V로 바뀐 거다. 이거 가지고 뭘 찾으란 얘기죠? 가속도비를 찾으란 얘기잖아요. 지금 덩어리 운동을 할 때는 2t초 동안 0에서 2V로 2V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2t초에 2V 변한 가속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C이 끊어지고 나면 C는 t초 동안 3V가 변했죠. t초 동안 3V가 변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가속도 B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를 알려주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속도 B는 1대 3이다. 즉, 얘가 3A로 가속을 한다고 하면, 이 덩어리는 A로 가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A로 가속을 한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일단 라지 M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봐봐. 여기 이제 A랑 B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으니까 빗면 중력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라지 F면 여기도 지금 라지 F인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얘 C의 빗면 중력이 MA 해주시면 6MA가 나오죠.
여기서도 6ma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덩어리의 운동과 C의 운동을 확인을 해봤을 때 어차피 합력은 요건 날아갈 거니까 6ma로 서로 같은 상황이죠. 그럼 지금 합력은 R자임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덩어리와 C를 비교했을 때 합력이 서로 같아요. 근데 가속도 비가 1대 3이란 말이에요. 질량 비가 3대 1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C의 질량이 2m이니까 덩어리 질량이 6m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이렇게 덩어리가 6m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3m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봐봐요. 얘가 이제 지금 3m짜리인 상황이다 라고 알려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이 빗면 방향 중력의 이거 크기로 바꾸라 했죠. 중력 크기.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가속도 갖고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얘는 이쪽 방향으로 6mA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B랑 C는 같은 빗면인데 질량비가 1대2잖아요. 근데 빗면 중력은 3mA겠죠. 근데 지금 A랑 B는 빗면 중력이 서로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3mA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A의 빗면 중력은 3ma, C는 6ma죠. 두 배다. 맞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A, B 사이의 실의 장력은 B, C 사이의 실의 장력의 2분의 3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번에는 내가 가속도가 A인 상황이죠, 덩어리가. 자, 그랬을 때 장력 비교해라. 자, 지금 A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얘는 이쪽 방향으로 3ma의 빗면 중력이 있어요. R자임이 이쪽 방향으로 3ma가 나와야 되죠. 가속도가 A의 질량이 3m짜리니까 여기 장력이 6ma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C는 빗면 중력이 6ma잖아요. 근데 R자임이 2ma가 이쪽 방향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속도 A의 2m짜리니까 그러면 이쪽 장력이 4ma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B 사이의 장력은 6ma이고요. BC 사이의 장력은 4ma이죠. 2분의 3배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한번 봐볼게요. 26번. 옳은 걸 골라라. 자, 2초부터 3초 동안 받은 알짜임의 크기는 3뉴턴이냐? PT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1초 동안 3이 빠졌다. 1초에 3. 기울기 3이 맞다. 자, 5초부터 7초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1.5뉴턴이냐? 평균 힘은 델타 P는 FT잖아요. 이제 이때 F가 의미하는 게 평균 힘이고 5초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7초일 때는 플러스 4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P는 플러스 5가 나오는 거죠. 델타 P는 플러스 5. 그 다음에 시간은 2초. 그러면 얘가 2.5가 나와야겠죠. 틀렸다. 자, 9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자, 9초일 때 운동량을 관측해 보니 4잖아요. 근데 질량 2kg짜리죠. 그럼 2m/s 날아가야 MV가 4가 나오겠죠. 2m/s다. 마지막 2초부터 7초까지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 2초부터 7초 한번 봐봅시다. 2초일 때는 운동량이 2죠. 7초일 때는 4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2 증가했죠. 운동량 변화량은 2다. 맞다. 넘어갑시다. 자, 27번 한번 봐봅시다. 질량이 2m짜리인 V0, AB 질량은 m이래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쭉쭉 던지고 모두 민 후에 3분의 1 V0가 되었으며 A, B 속도가 서로 같대요. 충돌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질량이 2m에 m에 m인데 그러면 전체 운동량이 4m짜리가 V0로 날아가니까 4mV0 이렇게 나온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인이 이걸 다 밀어요. 그러니까 2m짜리 우주인이 다 밀고 나서 3분의 1 V0가 되고요. 자, 이때 질량 m짜리 A, B가 같은 속도 V', V' 날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 운동량들 다 합해보면 이 우주인은 3분의 2mv0 플러스 이렇게 두 개 더해주시면 2mv'이죠. 요게 초기 운동량 4mv0랑 똑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V'은 3분의 5v0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얘는 3분의 5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AB를 모두 민 후에 3분의 5v0다 맞죠? 그러면 A를 민 후에 우주인의 속도는 3분의 2v0냐? 지금 A를 민 후니까 질량 2m짜리에
M자리가 달려있는 거죠, B가. 그리고 A는 3분의 5V0 날아가는 순간, V'을 구하라, V2'을 구하라. 그러면, 얘 운동량이 3분의 5 MV0죠. 그러면 얘가 4MV0 나오려면 얘가 3분의 7 MV0 나와야겠죠. 요게 3MV2'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V2'은 9분의 7 V0다. 틀렸다. A가 밀려나갈 때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분의 2 MV0냐?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란 얘기잖아요. 여기 A의 충격량이니까.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우자. 지금 초기 상황은 질량 M짜리 A가 V0로 날아가고 있죠. 그러면 초기 A의 운동량은 MV0다. 그 다음에 나중에 A의 운동량은 곱해주시면 PA'은 3분의 5MV0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델타 P를 구해보시면 3분의 2MV0가 증가한 거죠. 맞네요. 넘어갑시다. 자, 지금, A는 V0로 들어간 다음에 빵 하고 V0로 나와요. 얘는 V0로, 얘는 2분의 1 V0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일단 운동량 변화량을 빨리 구해 놓읍시다. 얘는 EMV0, 오른쪽 플러스 잡을게요. 들어가서 마이너스 EMV0로 나갔죠. 그러면 델타 P를 구해보시면 델타 P는 마이너스 4MV0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MV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MV0가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MV0의 운동량 변화량이 생긴 거네요. A의 충격량, 델타 P를 의미하는 거죠. 맞다.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냐? 평균 힘을 구해보시면 지금 시간 관계가 3대 1이죠. 1대 3이다. 얘는 T0, 얘는 3T0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지금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고 운동량은 FT잖아요. 지금 크기만 물어보는데, 자, 지금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의 비를 따져보면 4대 2분의 3이죠. 4대 2분의 3이니까 8대 3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비가 1대 3이에요. 그러면 평균 힘의 비가 8대 1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8대 1, 평균 힘이 8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B가 벽과 충돌한 전후에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2분의 3V죠. 틀렸다.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이 아니고 다 했죠, 거의. 29번 40kg짜리인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되면서 학생은 정지했다. 0.5초 동안 밀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운동량 8배래요. 얘가 P면 얘는 8P다. 그러니까 얘가 P면 얘는 8P인데 방향이 있으니까 플러스 8에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줘야겠죠.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 총 덩어리가 70kg짜리가 2m/s로 날아가요. 분열 상황이니까 운동량 합을 이용해 보시면 처음 운동량이 플러스 140이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 합도 플러스 140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7P잖아요. 그럼 따라서 P가 20이죠. 자, 그러면 각각 운동량이 얘는 마이너스 20, 얘는 플러스 160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8m/s로, 그 다음에 얘는 2m/s로 마이너스죠. 이렇게 날아간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B에 간 평균 힘의 크기가 240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B의 운동량 변화량은 FT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B의 운동량 변화를 계산해보면 B는 처음에 20kg짜리가 오른쪽으로 2m/s로 날아가죠. 네, 운동량 플러스 40이었어요. 플러스 40에서 플러스 160이 됐죠. 운동량 변화는 플러스 120이죠. 얘 플러스 120이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시간이 0.5초예요. 그러면 힘은 240N의 평균 힘으로 때려줘야겠네요. 맞죠? 자, 충돌하는 동안 A가 사람에게 가한 평균 힘의 크기는, 이것도 이제 A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A의 운동량 변화량. 이게 FT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지금 A는 10kg짜리인데 2m/s로 운동량이 플러스 20이에요. 근데 나중에 마이너스 20이 되죠? 운동량 변화를 마이너스 40이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40. 시간은 0.5초죠. 그러면 평균임은 80이 나와야겠네요. 이거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이제 사람으로 분석하려면 사람은 지금 B가 미는 힘과 B가 사람을 그다음에 A가 사람을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양쪽으로 분석해서 합력이 하는 운동량 변화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구하는 건 오히려 어렵다. 그래서 각각 A, B에 대해서 작용반작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마지막에는 얘가 4V의 V인데 얘가 딱 날아가다가 얘가 날아가서 먼저 땡 하고 부딪혀요. 그 다음에 B가 또 날아가서 얘랑 부딪혀서 한 몸으로 날아간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때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은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 크기 운동량 변화량의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A, B가 충돌하는 상황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얘가 플러스 4V에 플러스 V예요. 자, 지금 얘는 마이너스 V로 변했는데 지금 여기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5V죠. 질량 B가 1대5니까 속도 변화량은 5대1이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V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플러스 V에서 플러스 V가 변하면 플러스 2V가 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때 각각 A, B의 운동량 변화량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얘는 운동량이 원래 5MV였는데 여기서는 10MV가 되는 거죠. 운동량 변화량이 5MV다. 얘가 5MV다. 크기만 따지니까 5MV. 그러면 얘 2배가 5MV니까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은 2분의 5MV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각각 BC 서로 2분의 5MV의 충격량을 운동량 변화량이 생겼을 텐데, B는 C랑 충돌을 하면서 이제 10분의 5MV에서 2분의 5MV니까 빨리 2.5MV죠. 크기를 따지면. 그럼 10MV에서 2.5MV가 깎여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B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야. 그럼 C가 B를 이쪽으로 미니까 무조건 운동량이 깎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운동량 변화의 마이너스 방향이 나올 거고, 그러면 원래 10MV에서 마이너스 2.5MV 깎여주시면 7.5MV가 되겠죠. 그러면 이 5M짜리가 이제 7.5MV로 날아가면 1.5V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1.5V로 날아가는 상황. 그 다음에 C의 질량을 모르는 상황인데, 자, C도 운동량 변화량이 2.5MV가 나와야겠죠.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되니까. 대신에 얘는 플러스 2.5MV 된 거잖아요. 0에서. 그러면 얘의 운동량, 지금 보면, 분수로, 그냥 그대로 쓸게요. 1.5 라지 MV. 요 운동량이 0에서 2.5MV 변한 운동량이잖아요. 그러니까 2.5MV랑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M은 1.5분의 2.5M이다. 3분의 5M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되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뭐 기어. AB가 충돌한 직후 EV죠, EV. 그 다음에 C의 성量 2분의 3V다. 이런 질문 또 많네요. 넘어갑시다. 고생했어요.